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효과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취약, 성별, 그다음에 연령대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런 거 2030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30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지금 한동훈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결국 당의 어떤 그 총선에서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선일보, TV조선 공동조사에 의하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38대 38로 이렇게 좀 똑같이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등장한 지가 정치권에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곧바로 지금 이재명하고 똑같은 이런 그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고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그 참신한 이런 그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능력도 보여주고 있죠. 언변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외모도 깔끔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각종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해서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곧바로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그 총선 대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간판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당의 간판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이다가 54, 부정적은 35로 한 20%포인트가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잡히고 있다. 차기 대선 다자대결도 조사를 했는데 여러 명을 쫙 이렇게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 이재명이 27, 한동훈이 21. 그다음에 그 다음 인물들 보면 홍준표가 7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세훈이 5 이런 식으로 쫙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3위, 4위는 국민의힘 소속이죠.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이낙연은 이제 뭐 이재명과 갈라섰으니까. 그럼 이제 김동연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제 범좌파 진영에 속한다. 이재명과 김동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김동연이 어떤 뭐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김동연은 어떤 뭐 이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고 눈치 보는 기회주의적인 관료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정치적으로 크게 어떤 뭐 발돋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차기 대선 관련해서 이 주자들 보면 우파 진영에 많이 몰려있다 볼 수 있죠.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원희룡, 안철수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보면 지금 이제 이 좌파 진영 민주당은 너무 이재명에게 그동안 이게 쏠려 있었다. 뭐 이것이 이제 오히려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런 점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KBS가 9시 뉴스에서 역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에도 보면은 자, 이재명 한동훈이 25대 24 거의 붙은 걸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인물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조선일보, TV조선에는 여긴 이준석 같은 경우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여기 뭐 이름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이 신년 KBS 조사에도 보면은 자, 홍준표가 5, 이낙연이 4로 올라옵니다. 자, 이낙연이 이렇게 4로 올라오고 김동연, 오세훈이 3, 나머지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이준석 이 그룹에서 이준석이 2%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이준석이가 3%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 조사, KBS 조사에는 2%로 이렇게 나 있고 이 이상 올라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바로 2030에서 한때 뭐 이준석이가 뭐 2030의 남성에서 뭐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걸 다 흡수하고도 훨씬 더 넉넉한 이런 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20대 여성의 무려 40%, 30대 여성의 48% 거의 50%입니다. 자 이들이 국민의힘의 한동훈의 등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그동안의 이들 2030 여성의 그 지지를 보면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 기존의 이 선호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에 대해서 20대 여성 비율은 12%, 30대 여성은 15%만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20대 여성에서 40%, 30대 여성에서 거의 50% 가까운 이런 여성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도 그동안은 20대 여성 비율이 14, 그다음에 30대에서는 8%에 거쳤는데 이런 식으로 확 달라진 것이 나타났다. 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속아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르게 지금 제자리를 찾게 됐다. 한동훈의 등장을 해서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030 남성으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이준석이 한때 뭐 여기에 뭐 메리트가 있다고 했는데 다 이제 그걸 뭐 지나간 옛날이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은 이제 흘러간 물이 됐다. 이제는 완전히 신상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폭발적인 2030 남성과 여성에서 상당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무려 71%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비율입니다. 30대 남성의 74%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70% 이상 2030 남성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바로 나타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하고 이제 이번에도 대입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 20대 남성 비율은 34, 30대 남성 비율은 36이었습니다. 근데 2배 이상이 뛴 것이죠. 20대 71, 30대 74로 2배 이상이 뛴 겁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남성 비율이 31, 30대 남성은 이제 44, 30대 남성이 요새 많이 늘었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늘었는데 이게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효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한동훈의 딱 포커스를 둬서 보면은 이렇게 70%가 훨씬 넘는 2030의 남성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곧바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됩니다. KBS에서 어제 그 여론조사 실시한 거 조금 더 보시면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 이렇게 물었는데 정부 견제 그래서 야당에 힘을 줘야 된다가 49 그런데 정부 지원 즉 여당에 힘을 줘야 된다가 42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지난해 나타났던 뭐 상당한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하고는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많이 달라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불과 7%포인트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도 지금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비슷한 질문인데 자, 총선이 되면 총선에 임해서 지금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26이고 아직 정하지 않았다가 4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었을 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크지 않다. 오히려 오차 범위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아직 투표자를 정하지 않았다. 이런 41%의 어마어마한 이런 그 국민들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역시 이제 중도를 어느 정당이 더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무당층이랄까 이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각 정당이 혁신을 하느냐,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그 연결이 있느냐, 자, 이런 걸 보면서 무당층이랄까 중도는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중도층을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은 이 중도를 겨냥해서 상당히 그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마인드를 보면은 좀 윤석열 대통령과는 약간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기존에 접했던 그런 그 정치 패러다임,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완전히 5천만 국민의 문법으로 동료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문법으로 우리는 정치를 하겠다. 상당히 그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과연 얼마나 더 소구력 있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의 지지를 얻어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관심사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